안녕하세요. CJ 성과관리 코치 인증제 대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사 내에 리더의 코칭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지금 시점쯤이면 대부분의 인증제 참여 대상자분들께서 외부 전문 코칭 교육을 모두 이수하셨을 텐데요. 코칭 교육을 들으실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회사 내에 있는 리더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조금은 막막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우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기업 코칭의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PMDS 플러스라고 하는 성과관리 제도의 특징을 감안을 할 때 1세대에서 3세대의 코칭 역사에서 등장했던 모든 것들이 적절히 혼합된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대 구분은 코칭 심리학을 탄생시키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하셨던 호주의 그랜트 교수님이 이제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1세대에서는 코칭이 기업 내에서는 성과 관리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MDS 플러스와 또 코칭이 각별한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성과 관리 프로세스 상에서 정기적인 리뷰, 면담과 코칭이 이제 결합이 돼서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를 관리자와 구성원이 함께 얘기하는 형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세대 코칭에서는 저성과자 혹은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그 인력들을 고쳐야겠다, 개선해야겠다라는 것 중심으로 코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로 코칭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이제 뒤에서 강조할 그로우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1세대 코칭 대비해서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특징이 인간 중심적으로 코칭 내용이 변화했습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던 사항이 코치형 리더라고 해서요. 리더들이 코칭 스킬을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기업에서요. 코칭 스킬을 리더들의 기본 리더십 교육에 편성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특징은 외부의 전문 코칭 기관에서 사용하는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프 코칭 기술들이 기업 내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리더나 직원들에게 조직 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처럼 코칭이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라이프 코칭 스킬이 회사 내 리더들이 보기에는 스킬의 체득도 어렵고 현업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방식과도 갭이 있다,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부 저항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3세대 기업 코칭, 현재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3세대 기업 코칭으로 이제 진화가 되었는데요. 이 3세대 기업 코칭에서는 목표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달성하고자 코칭 대화를 나누는 건 기본으로 깔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양질의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대화, 양질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3세대 코칭의 주요 특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글로벌 각사의 성과관리 제도가 상시 성과관리로 전환이 됐던 것도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구성원의 성과 목표뿐만 아니고 구성원의 웰빙, 그러니까 삶의 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삶의 질이 우선이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회사 생활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큼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범주를 기반으로 볼 때 번아웃이라든지 너무 이제 소진이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미국에서 대두되면서 해외에서 구성원의 웰빙 그리고 구성원의 성장까지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강조되면서 3세대 코칭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외부 전문 코칭 펌에서 제공하는 코칭 대화 모델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내에 독특한 회사만의 언어로 그리고 기존의 기업 문화랑 제도와 결합을 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3세대 기업 코칭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3세대 코칭은 과거의 어떤 formal conversation, 사전에 코칭 면담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이 목표 설정, 중간 점검, 연말 평가 시점에 성과 관리 프로세스랑 연결이 된 그런 형태의 공식적인 코칭 면담 프로세스에서 진일보해서 비공식적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목표 중심의 대화, 그리고 이제 복도에서 우리가 오며 가며 만났을 때 나누는 짧은 3분에서 5분까지의 대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주기가 짧은 비공식적인 일상적 업무 대화에서까지 우리 코칭 대화적인 관점의 내용들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3세대 코칭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 내에서 리더들의 코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계획된 공식적 면담, PMDS 플러스와 같은 성과관리 면담과 결합된 코칭 대화가 여전히 중요하고 이것으로부터 코칭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코칭적 관점에서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그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대응의 내용에 대해서 그들의 노력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 대화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3세대 코칭 대화의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외부 전문 코칭 교육기관에서 배우셨던 것들은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말로 퓨어 코칭, 순수한 코칭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코칭의 기술들을 다양하게 배우셨습니다. 가장 강조되었던 사항이 아마 코칭 철학일 텐데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 해답은 그들 내부에 있고 해답을 찾을 파트너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강조되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코칭 주제와 관련해서도 인생 전반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주제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 모두 다 다룰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호기심이 필요하다, 경청을 하는 기술들, 그리고 공감하는 방법, 그리고 질문의 방법, 대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델 같은 것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이 회사 내에서 리더들에게 전파가 되고 구성원까지 적용이 되려면요. 실제로는 성과 관리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연계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하는 게 전 세계 기업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와 연결해서 회사의 조직 문화를 접목을 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내부화해서 내재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뒤에서 강론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조금 앞에서 한번 더 짚어보면 코칭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좋은 뜻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은 가나 실제로 리더들의 교육 장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다 보면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코칭 주제 관점에서도 회사 내의 주제로 좀 국한되어서 다뤄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호기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3세대 코칭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성과 목표를 주로 다루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성원의 성장이라든지 회사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웰빙, 주로 이제 번아웃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막는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 주제들이 이제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좀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경청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에서 전문 코칭 교육을 받을 때 무조건적인 경청에 가깝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리더로서 코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더로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업무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코칭적 관점에서 구성원의 얘기를 들어주는 비중이 있지만 리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리더가 뭔가를 알려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이라는 부분을 또 라이프 코칭에서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사내에서 리더들이 코칭할 때는 그것보다는 지지적인 환경, 뭔가
포용해주는 포용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바탕하에서 때로는 챌린지도 필요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질문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라이프 코칭 교육은 질문 교육이라고 얘기할 만큼 질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내에서 너무 뻔한 질문 혹은 너무 많은 질문 혹은 의도가 담긴 질문은 구성원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보다는요, 적절한 수준의 질문, 의도가 너무 드러나지 않는 질문 플러스 적절한 티칭이 병행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모델 측면에서는요, 이게 외부에 좋은 코칭 대화 모델이 있습니다만 아까 3세대 코칭에서 보셨다시피 사내에 우리에게 맞는 코칭 대화 모델을 별도로 가져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로우 CJ 코칭 모델을 주요 코칭 대화 모델로 저희가 삼아가지고 이것들을 리더들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코칭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라이프 코칭과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코칭 리더십,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코칭 리더십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철학 부분인데요. 실제로 라이프 코칭에서는 코칭 철학이 매우 강조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칭 철학은 개인의 정체성, 신념, 가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철학을 회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전파하고 강요하다 보면요, 리더들이 굉장히 높은 저항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이상적이다, 혹은 사람마다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태도의 차이도 존재하고 성향의 차이도 존재하고 능력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쩌란 말이냐, 혹은 일상 업무만 해도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데 매번 매시간 이렇게 코칭적인 관점에서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내에서 리더들에게 코칭 내용을 전달을 할 때는요, 방법, 스킬, 그리고 행동 측면에서 이것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스킬이다. 이런 행동을 좀 더 보여주면 구성원들하고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결과가 좋게 MZ세대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칭 리더십 교육에서는 구성원의 웰빙과 성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주제적인 관점, 그리고 그로우 CJ 코칭 대화 모델을 체득하는 것, 그리고 얘기하는 비중과 들어주는 비중을 따져볼 때 과거에 100% 먼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비중을 점점 들어주는 비중을 확대해서 구성원이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는 단계까지 목표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지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감정 컨트롤, 버럭하는 화를 좀 컨트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킬과 행동을 익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또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과 주제 측면인데요. 3세대 코칭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양질의 의미 있는 대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대화에서 강조되는 측면이 좌측편의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는 성과라는 축만 가지고 코칭 대화를 기업 내에서 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웰빙 그리고 성장이라는 관점에서까지 확장해서 구성원과 코칭 대화를 회사 내에서도 리더분들이 구성원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라이프 코칭 대화 주제는 아마 배우셨다시피 사실은 인생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게 다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코칭 리더십의 대화 주제는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코칭 대화이기 때문에 성과를 기본으로 하고요. 성과와 관련된 대화를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업무 기반으로. 거기에 최근 추세는 특히 MZ세대들이 회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성장, 커리어와 역량 측면에서 성장, 그리고 회사 생활 내에서의 웰빙, 너무 소진되지는 않는지, 워크로드는 적절하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는지 등등을 기반으로 하는 웰빙 주제까지
코칭 대화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의 배경도 있습니다. 성과 대화뿐만 아니고 웰빙, 성장과 관련된 대화를 할 때 지속적으로 고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제 기업 사례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서 이런 흐름으로 코칭 주제들이 기업 내에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